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가는데 본래 우크라이나에는 핵무기가 1200기가 있었습니다. 1901년에 소련이 무너진 뒤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핵폭탄 1200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달랬습니다. 너희 나라가 핵폭탄 1200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냐. 그 1200기를 해체하고 미국에도 주고 러시아, 영국에 주면 우리가 다 해체해서 그렇게 효과가 없도록 만들겠다. 대신에 혹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면 영국, 미국이 앞장서서 막아준다.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 안 했으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1200기를 없애지 않았겠지요. 그 약속하는 데는 미국, 러시아, 영국이 아주 철저하게 약속을 했는데 푸틴이 욕심을 내가지고 크림반도를 점령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꼼짝 안 했어요. 말만 그저 그럴 수 없다 했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푸틴이 재미를 낸 거예요. 내가 건드려도 괜찮구나. 그래서 2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정식으로 침공을 했는데 그러면 약속대로 하자면 미국, 영국이 군대를 보내서 막아줘야 하는데 그 무기만 가끔 보내지 그것도 찔끔찔끔 주네 안 주네 애를 태우면서 주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지요. 왜 약속대로 안 하냐? 미국이 너가 보장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다 없앴는데 우리 핵무기를 미국도 수백 기 가져가서 해체했지 않냐. 그런데 왜 군대를 보내서 막아주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바뀌지 않냐. 그 대신에 우리가 무기 대주지 않냐.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 슬픈 거지요. 우리나라 KBS의 그 바이올린 일본 주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랬습니다. 근데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그 KBS 그 자리 다 사표 내고 귀국했어요.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참 국민 정신이 가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약속은 미국도 영국도 못 믿는다 이거지요. 그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탄식을 하는 게지요. 그때 우리가 핵무기를 안 주고 갖고 있었으면은 어찌 푸틴이 침공을 하겠냐. 국제사회란 것이 이렇게 약속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손으로 막자. 목숨 걸고 막자.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수십만이 벌써 죽었지요.
근데 러시아는 징집령이 내리면 도망을 가요. 우리나라도 러시아 과학자가 한 100명이 피란에 와 있습니다. 아, 푸틴 믿고 못 살겠다 해 이민을 가는데 사우스 코리아로 가겠다. 러시아 과학자들이요. 미사일 과학자, 이런 핵 과학자들이 한국에도 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외국 믿고 나라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외국과 서로 동맹을 맺어도 그거 믿고 살 수는 없다 이거지요. 지금 한국에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일본도 만들라 하고 대만도 만들라 하고 하면은 핵이 막 퍼져서 이거는 지죽음 다 핵무기 만들려면 세계 평화가 어떻게 되겠냐? 못 만들게 해야 된다. 아주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다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지난 5월 29일인가 대통령 수보자들의 텔레비 연설을 했어요. 미국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70%가 그걸 들었다 그래.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시원찮했는가 봐. 나이도 많고 그래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헷갈리고, 트럼프도 나이는 많은데 좀 총기가 나은가 봐요. 거기서도 대통령 출마 연설을 하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 되면 한국 미군 주둔비를 6배 올리겠다. 지금 12억 달러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6배 올리면 60억 달러요. 60억 달러면 우리가 7조가 넘는 거, 7조.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잘해요. 외무부 장관을 시켜서 신문기자 인터뷰하면서 외무부 장관이 말 잘하더라고요. 글쎄, 철수한다, 방위비를 올려라, 안 올리면 철수한다 하는데,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한국을 위해서만 있냐? 한국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미국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솔직하게 말해야지.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꼭 철수하려면 해버려라. 우리는 핵무기 만들겠다. 자주 국방하겠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잠수함, 배, 비행기, 탱크, 또 미사일, 또 현무라고 현무5라는 무기가 새로 나온 무기인데, 이거 현무를 한 방 쏘면 축구장 6개쯤 되는 데가 불바다가 돼버려. 이 우리나라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무기요. 그리고 이게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땅속에 숨어있다 그러잖아요. 두더지 작전이라고.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땅에서 떨어지면 500m 파고 들어가지고 폭발시켜 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굴에 숨어 있어도 500m 들어가서 터져버리니까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세계가 아주 감탄하는 무기입니다. 우리 무기도 있고 경제도 있고 기술도 있다. 미국이 철수하려면 해버려라. 우리 핵무기 만들고 자주국방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대표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미국이 한국 도와주려고만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미국도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냐. 중국 막는 데는 평택 기지만큼 좋은 데가 없다. 미국이 필요해서 있으면서 우리가 자꾸 그러면은 방위비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는 주둔비 내라 하겠다. 너가 필요해서 주둔비 내야지 왜 자꾸 방위비 올려라 하냐.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 돼. 그랬던 사람이 우리 역사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카터 대통령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 집사인데 신앙은 참 좋은 집사인데 땅콩 농장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카터거든요. 카터의 별명이 땅콩 대통령, 피너트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박정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독재자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 정부에서는 조선호텔을 전체를 다 전세내가 대통령 숙소로 만든 거예요. 이 카터가 와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준비한 숙소에 안 가고 미군 부대 속에 들어가서 미군들하고 자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기분이 안 좋다 이거지. 박정희 독재자를 내가 대할 수 없다. 그래 그 다음 날 둘이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자고 둘이 만나가 회담을 하는데 카터가 한 말이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당신 같은 딕테이터가 있는 나라에 우리 미군을 주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키도 짜막만한 사람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들이 독해요. 키 큰 사람은 괜히 싱거워가지고 흡수 쓰는데 키 작은 사람은 아주 기가 똘똘 뭉쳐가지고 독해요. 응? 그래, 내가 딕테이터라 치자. 북한의 김일성은 내보다 10배나 더 독재인데 그거 막으려고 당신들이 도와주는 긴데 당신들 있어주라.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국민 위해서 막아주라. 그리고 미군이 있는 게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거지 꼭 한국 위해서만 있는 기냐.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아니다. 당신 같은 독재자 우리가 협력할 수 없다. 내가 가는 즉시로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탁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좋다. 오케이. 철수해라. 철수하면 우리는 자주국방해서 우리 힘으로 막겠다. 딱 선포해보니까 카터도 할 말이 없지. 1970년 7월 17일인가 7월 16일이요. 회담이 깨지고 미국 갔는데 그 다음 날 7월 17일이죠. 1970년 7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 자주국방하려면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자. 그걸 ADD 그래. 국방과학연구소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실력이 없지 않냐? 수류탄하고 박격포, 실탄 만드는 것부터 해라. 우리가 미국 무기 안 대주면 하루도 전쟁 못 하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자. 우선 한 달 내로 수류탄, 박격포부터 만들어 와라. 지시를 했어. 1970년 7월 17일 카터가 갖는 그 다음 날
저 대전의 대덕단지에 ADD 발대식을 했어. 발대식에 뽑힌 사람들, 무기라고 안 만나본 사람들이지, 이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발대식을 한 뒤에 단체로 한산도,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어요. 사당에 단체로 버스 타고 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사진 앞에 소주 한 잔 붓고 큰 절하고 장군님의 그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북선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자주 국방하겠습니다. 장군님의 영혼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고 왔어요. 그때부터 자주 국방 그걸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총기가 있잖아요.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예? 지금 자주 국방이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나간다 하지요. 금년 한 해 수출했는 액수만 200억 달러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자꾸 철수한다 그러니까 그래 하려면 해라. 우리 자주 국방한다. 단 핵무기 만드는 거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과학자도 있어. 잔소리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카터도 할 말이 없지. 저 카터란다. 그 트럼프가 할 말이 없지. 자기는 돈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갚으라 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응?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한국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이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원인 중에 최고의 원인이 우리 개신교요. 프로테스탄트 철치. 이 개신교가 영적 도덕적인 그 기초를 딱 잡아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건물이 두 가지입니다. 경로당하고 교회입니다. 경로당이 전국에 7만 군데입니다. 교회는 6만 7천 군데요. 시골에 가면 경로당 아니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유엔지율학교하고 수요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모여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 힘이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서에는 가서 말해보면 장로님, 집사님이요. 그런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가지고 기업도 경영하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배 기독교인 중에 위대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건 이제 이광수 문호 이광수 알지요?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란 책인데 부제를 붙이기를 결의를 깨우친 영원한 성각자 안창호 이야기 이렇게 썼는데 참 우리 자녀들한테 읽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독 써라. 이거 읽어야 졸업하는 거예요. 이러는 걸.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정신이 투철하고 깨끗하니까 평양 모란봉 꼭대기에 쾌제정하는 정자가 있어요. 쾌제정. 정자 거기서 청년 안창호 30대 젊은 청년이 애국 연설한다. 그러니까 막 평양 시민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2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막 울다가 웃다가 신금을 울리는 연설입니다. 그날 연설 들은 사람 중에 이승훈.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녹그릇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녹그릇. 그때 녹그릇 있었잖아요.
녹그릇 장사해가지고 워낙 13살에 녹그릇 가게에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13살짜리 데려다가 섰는데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그 주인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띠가 네 녹그릇 한번 따로 해봐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성공했지요. 그런데 이승훈 이 청년이요, 한 번은 어디 회사 가게 세운다고 백냥을 빌렸어. 그랬는데 청일 전쟁이 나가지고 일본하고 전국이 전쟁하면서 청국서 싸운 게 아니고 일본에서 싸운 게 아니고 평양에서 싸운 거, 평양에서. 우린 중간에 이건 벼락 맞은 거예요. 청일 전쟁 때문에 이 평양 불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승훈 가게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네. 그래, 백냥 빌려가지고 세운 공장이 완전히 부도가 난 거지. 그러니까 돈 빌린 평양에서 50리 떨어진 데 아주 참 만석군이 있었는데 거기 돈을 꿨거든요. 눈 오는 날 거기 찾아갔어요. 평양 그 춥잖아요. 눈 오는 날 그 50리를 걸어가가지고 주인 어른한테 절하고, 주인 어른, 내가 열심히 해서 일어서려는데 청일전쟁 때문에 잿더미가 돼서 빚을 못 갚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회사를 일으켜서 언젠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이자 승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돈 꿔준 사람이 엄청 많지만은 자네처럼 찾아와가지고 못 갚게 됐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자네 사람이 됐어. 내가 자네라면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뭐 500냥이든 1000냥이든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자네 마음 놓고 갖다 쓰게.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승훈이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평양 쾌제정에서 듣고 가슴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딱 3가지 결심했어. 그날 상투 잘랐어요. 술, 담배 딱 끊었어. 그러고 예수 믿기로 했어. 자기 고향이 정주군 오산리예요. 오산리.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예배당 세웠어. 오산학교 학교를 세웠어. 이 이광수가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했어요. 그 유명한 김정일성한테 암살당한 조만식 장로가 오산학교 교장이랬어. 근데 그 참 전국의 나라 걱정하는 일꾼들이 오산학교에 모인 거예요, 거기. 그러고 오산리 전 마을에 한 가정도 빼지 않고 다 교인됐어. 주일 되면은 전부 일 쉬고 거기 이제 예배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산 학교가 거기 있고 오산 교회인데, 한 달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희토류입니다. 희토류. 옛날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중동에는 석유를 자랑하지만은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희토류가 이게 아주 현대산업, 반도체, 로봇들인데 없으면 안 되는 그 희토류죠. 그래서 중국이 희토류를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그래. 그 미국한테도 너 그러면 우리 희토류 수출 안 한다. 한국에도 그러는데, 그 이승훈 장로 그 오산교회에 있는 정주군에 이번에 전 세계 희토류 매장 제1호요.
중국, 그 넓은 중국보다가 정주군의 히토류가 더 많대. 그래가지고 모처럼 소련, 러시아 대표, 미국 대표가 정주군까지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 워낙 그게 귀한 거니까. 통일만 되면 왔다지, 이제. 통일되면 우리 그 히토류, 그거는 뭐 세계적인 게 되지요. 나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때를 따라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슬픈 역사, 한많은 역사, 아슬아슬한 고비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이요, 교육이다, 교육. 이 나라는 교육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독립운동하던 사람 중에 이승만은 외교 입국이요, 외교. 김구 선생은 무력이요. 광복군 만들어가지고 막 무력. 근데 아까 조만식 장로 같은 사람은 명치대학 나온 최고 수재인데 무역 산업 입구, 산업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조만식 밑에 이승훈 장로는 녹그릇 장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산업이 일본보다 앞질러야 독립이 된다. 그 산업 입국이지.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은 아니다. 교육이다, 교육. 옛날 서당 교육 그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성경의 바탕으로 새 인격을 일으켜야 된다. 교육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25살에 미국 교육하려고 미국 갔어요. 교육 배우려고. 교육 선진국 미국 가서.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남쪽으로 한 50마일 내려가면은 리버사이드, 거기엔 전부 귤밭이랬어. 거기에 도산공원이 있어요. 도산공원. 내가 일부러 찾아가 봤어. 도산공원이 시가지, 리버사이드 시 중심에 도산공원이 있고 안도산 선생, 안창호 선생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동상 밑에 뭐 글을 써놨길래 가만 읽었더니 창호안, he is Korean 간디다. 이 사람은 한국의 간디 같은 인물이다.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했다. 뭐 그걸 써놨어요. 내가 아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 왜 안창호 공원이 있느냐 하면은 거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귤밭에 귤 따는 거예요. 그 노동자로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리버사이드 거기에서 귤밭에 귤을 따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은 금요일 오후에 일당을 쳐줘요. 주급이지, 주급. 그 다음 월요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술 먹고 도박하고. 돈 떨어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용이 없지. 그 소리 듣고 학교 하는 거는 미루고 조선 동포들을 마음을 깨우쳐야겠다. 찾아다니면서 도박판에 찾아가가지고 동포들이요. 조국은 일본에 짓밟혔는데 이어서 도박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화투판을 웅크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름꾼들이 이 친구 돌았나 발로 차고 밟고 그래도 막 화투장 끌어안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안 되겠다. 내일은 다른 장소로 가자. 다른 장소에 옮겨하면 또 귀신같이 찾아오네. 찾아와가지고 또 화투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조국은 일본에 압제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 안창호 선생이. 교회 세우려니까 터가 없지 않습니까? 창고라도 하나 빌려야겠는데 그 오렌지 가수원의 사장이
그날은 오렌지 밭 가면요, 가도 끝이 없어. 자동차를 한 10분 달려야 돼. 그런 큰 농장 주인이 한국인 노동자한테 하루는 너 본국에서 선생님이 왔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노동자들이 전에는 한 주일 일하고 술 먹고 하더니 요새는 사람들이 바뀌었어. 술도 안 먹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니까 예, 본국에서 미스터 안이라고 선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나를 좀 만나게 하라. 그래 20대 후반 청년하고 귤밭 주인이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새파란 청년이거든. 당신이 조선에서 보낸 선생이냐? 하니까 선생이 아니고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보통 애국자가 아니거든. 내가 당신들 조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를 쓰고 저녁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고 그렇게 젠틀맨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겠냐? 한 2만 달러 듭니다. 그때 돈으로. 좋다. 미국은 체크를 써요. 체크. 영수증 2만 달러 탁 써가지고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아니면 그냥 써라. 2만 달러를 준 거예요. 2만 달러를 가지고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교회당으로 해가지고 저녁에는 애국정신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생활을 가르쳤는데 조선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니까 그걸 얼마 만에 갚았냐? 한 달 만에 갚았어. 2만 달러를. 조선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면 일 내는 거예요. 응?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요새 국회처럼 개판 나는 거야. 그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교회지. 안창호 스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미국은 짠디를 깎아야 돼요. 짠디 안 깎으면 이웃이 고발을 해. 짠디에 온갖 풀이 다 났으니까 안창호가 저녁 나절에 가가지고 한인 집마다 짠디 깎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이러면 일부 독립국민이 못 된다. 여기서 칭찬 들어야지. 그래가 짠디 깎아주고 도박판 말리고 페인트 칠해주고 그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요 애국자가 돼가 안창호 선생 평생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그러고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 김구 이분들이 있는 임시정부의 운영비의 3분의 2를 그 미국 교포들이 댔습니다. 미국 교포들은 굉장히 공로 세운 거지. 김구 임시정부의 운영비의 3분의 2를 미국 귤 따던 동포들이 된 거예요, 그거에. 그런데 안창호 선생이 귤밭에 가가지고 직접 귤 따면서 뭐라 하는 거야? 동포 여러분, 귤 하나 따는 걸 대충 짜지 말고 대충 따면 나무 부러지고 상책이 나면은 상품이 떨어지잖아요. 귤 하나 딸 때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세요. 이 아주 유명한 말이요.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러주니까 최고로 괄세받던 노동자들이 1급 대우받네. 1급. 노임도 제일 비싸고. 국민들이 서서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읽어야 돼. 그렇지요? 이런 성각자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른 지도력만 있으면은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요. 아멘 하시지요? 예. 근데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돼, 지도자. 우리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교회부터 잘하면 돼. 둘의 교회부터.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떼돈 벌어가 뭐 그런 생각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뜰개를 심어요. 뜰개. 이제 지난주에는 3일 동안 아로니아를 심었어. 나도 사흘간 일했더니 설교하다가 하품 날려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사흘 노동하니까 아주 피곤하지요. 이번 일주일은 뜰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신품종이야. 신품종을 구했는데 재래종보다 수확이 2배가 더 나네. 우리 들기름 공장을 세웠어요. 수확이 2배가 더 나니까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들기름이 건강에 오메가3가요 연어의 30배입니다. 연어의 30배. 한국 들기름은 세계 히트입니다. 세계 히트 오메가3. 한국 들기름은 세계 명품입니다. 그게 또 신품종이 나와가지고 수확이 2배가 그걸 이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심는데 시간 남아서 하루 종일 하면 못 살라서 안 되고 2시간 밥은 식사는 그냥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 푸짐하다 그래 풀밭이지 풀밭 풀만 대접하니까 여기 밥상에 뱀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정성이에요. 정성. 그렇지요? 우리 잘 아는 청소년한테 정성을 가르치고 하나님 가르치고 말씀을 기초로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고 자녀들 세우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셔서 세계 인류 국가, 선교하는 국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나라 이룰 줄 믿습니다. 예. 안창호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김창호, 이창호 자꾸 우리 기르면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귀한 성일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귀한 날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예수님의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각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정말 복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로 멋있는 교회, 새 나라, 새 국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